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남북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분단이 고착되거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2차례나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임동원 장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담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관여한 당사국들이 이제는 통일을 전제로 한 평화체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회담에 대한 주도권은 남북한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임 전 장관은 이미 2005년 6자 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선언에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전 체제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이제는 이미 6자에서도 합의 본 대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면서 평화회담 틀 안에서 임 전 장관이 평화체제를 위한 회담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핵 문제, 남북 경협 등 한반도와 관련한 중요 의제들을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임 전 장관은 선핵 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개선으로는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임 전 장관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타난 단계적 통일 방안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 방안으로 남북한 상호 간의 체제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4선언은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6.15 공동선언의 배경이 된 햇볕 정책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정신을 따른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정치적인 통일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자.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고 하는 이런 상황. 그 통일된 것 같은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햇볕 정책이었었어요. 한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성공의 이재정 신부는 NLL 북방 한계선을 변경하자는 논의는 정상회담 당시뿐 아니라 사전 사후에도 논의된 바 없다며 최근 국회가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기로 합의한 것은 비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NLL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우리 정부도 미국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NLL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만약 NLL을 포기한다고 했다면 반드시 정상선언문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NLL을 어떻게 없애겠느냐, 어떻게 옮기느냐, 어떤 방법으로 좀 저걸 변경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를 사전 사후 또는 이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한 본 바가 없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2명의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중단된 데서 찾았습니다. 남북한 소통과 신뢰의 부재부터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북핵 6자 회담 참가국 등 27개 나라가 참가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의장 성명에서 대부분의 장관들이 북한에 대해 모든 안보리 결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의 핵포기 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함을 재차 표명했다며 대부분의 장관들은 이와 관련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 개발이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성명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이맘쯤이면 전국교회가 단기 선교 열풍으로 뜨겁습니다.
이 선교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대할 만한 결과를 얻기도 힘들고 또 자칫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외국제선교회 장현식 선교사를 모시고 단기 선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야흐로 단기 선교의 시즌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지 추산이 가능한가요? 네,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보았던 그런 자료집들에 의하면 보통 매년 한 10만에서 20만 정도의 단기 팀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팀들은 단기 선교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숫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선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선교를 가는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갖는 유익은 단기 선교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뭐 좀 어떤 이벤트성이 될 수 있지만 그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단기 선교의 이런 분위기들이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열방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세계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그 열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유익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단기 팀들이 가서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음식이 다른 그 나라에 가서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이 그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문화와 언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선교지의 영혼들의 그 순수한 어떤 신앙들을 만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가는 단기 선교팀의 입장에서는 좀 유익이 될 것 같고요. 그 선교지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선교사님들이 이런 단기팀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를 하기를 위해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복음을 전할 지역들을 찾다 보니까 한 번 더 복음의 어떤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에 복음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팀들이 잘 준비돼서 가게 되면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의 필요와 선교사님들의 어떤 필요들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어떤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역지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녀와서 사역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목적과 방향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는지 아니면 어떤 정탐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그 리서치 사역을 위해서 가는지 아니면 또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지 아니면 단순히 선교지를 어떤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지에 대한 목적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전에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 또 그 역할들은 누가 맡고 누가 이런 것들을 담당해야 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위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지에서는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늘 갖고 다닌다거나 팀의 어떤 팀워크라든가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다녀와서는 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녀온 보고를 갖게 되고 또 스스로 단기팀들이 선교 여행지를 좀 써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선교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단기팀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적인 선교 단체와 연관이 돼서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요즘에는 좀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교적인 그런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방문해서 좀 마음들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도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몇 해 전에 일어났던 이 아프간 피랍 사태로 인해서 네. 단기 선교에 대한 시각이 교회 안팎에서 곱지만은 않은데요.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단기 선교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먼저는 단기 팀들이 그런 창의적인 접근 지역, 소위 말하면 복음 전도가 어려운 지역에 가기 전에는 그 현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나아간다면 그 지역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직접 어떤 조언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안이 위험한 것인지, 그 나라의 보안 수준은 어떤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더 좀 크게 본다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런 재발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그런 현지 이런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 목사님들 또 단기팀들이 함께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들이 필요하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는 단순히 다녀오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가 이 단기 선교의 패러다임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는 그런 각성도 일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21세기라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나갔는데 그 성숙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어떤 21세기를 맞는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21세기에 맞는 그런 새로운 문화와 사회적 변화에 맞는 그런 어떤 단기 선교의 모습, 방식,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변화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우리 선교사가 어떤 복음이 없는 지역에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선교지의 영혼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한번 전략을 짜보고 요즘은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SNS라는 그런 도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화의 어떤 통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그 안에 선교지의 영혼들도 접촉을 하거든요.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그런 선교지의 영혼들과 사귐을 갖고 그런 교제를 갖다가 한번 그런 영혼들에게 한번 내가 거기 놀러 가고 싶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래서 아마 그런 여행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떤 그 이주자 사역들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중앙아시아 쪽에 많은 어떤 그런 선교지의 영혼들이 와서 이미 한국 교회가 그것을 돕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교회 성도들과 그 사람들과 이미 친분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들의 고향을 한번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해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 가족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그 가족의 멤버가 같이 가게 되니까 그 선교팀들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마음도 훨씬 네. 자연스러웠을 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이 마지막으로 단기 네. 선교를 떠나게 될 분들 그리고 네. 한국 교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국 교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고 있는데 소위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또 한국 교회 스스로도 단기 선교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 좀 줄이거나 어떤 분들은 아예
없애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좋은 부분이 있었겠지만 또 부작용이라든가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고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단기 선교의 어떤 선순환적인 방향들을 고려하면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는 단기 선교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단기 선교가 어떤 복음과 기도, 말씀, 어떤 영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나가게 되고 또 어떤 그들에게 가서 어떤 복음을 가르치고 어떤 그 조금은 문화 우월주의, 영적인 우월주의 쪽에서 나가는 네. 경향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입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사역을 하면 그들이 도와주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한 3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화에서 이제는 다시 영성으로, 다시 복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태권도라든가 부채춤이라든가 뭐 어떤 페이스페인팅 이런 것들이 접촉적은 될 수 있지만 네. 정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복음, 그리스도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뭔지를 배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야 되고 가르치고 주입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그들에게서. 왜냐하면 많은 열려있는 선교지들의 영혼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청년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뜨겁고 더 주님과 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겸손하게 배워야 되고 이제는 어떤 우리가 사역을 막 준비해 가면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선교는 우리가 가서 이제 그들을 섬겨보는 거죠. 네,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돕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순수한 열정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열정이 소진되지 않고 선교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떠나는 분들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더욱 내실 있는 사역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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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선거권자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감독회장 선거를 당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강일남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감리교회가 감독회장 선거로 내홍을 겪은 지 5년이 가까워오고 있다며 어떻게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담화문은 또 선관위가 공식 발송한 선거공보 이외의 홍보물은 사실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우편물이라며 익명으로 발송된 음해성 우편물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성들의 직업훈련과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도를 맞이했습니다. 센터는 2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한국 YWCA 연합회 차경혜 회장은 센터가 그동안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 고양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수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원자 관장은 그러나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안고 있는 어려움과 과제가 많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 민간 여성단체로서의 차별화, 시설의 노후, 근무 조건 낙후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오는 22일 연세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디아코니아 세계연합이 1일부터 8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디아코니아 21세기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오는 10일 제5회 장로교회 날 대회를 개최합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와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소가 오는 8일 선교적 교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밝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 서울, 경기, 강원도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데 그치겠는데요.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중부지방의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 23도, 강릉은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겠고요. 후텁지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